뭐야, 또 무슨 일이야? 왜 또 모여? 바빠 죽겠는데. 나 진짜 오늘 할 거 많아. 아, 나 지금 밥 먹고 들어왔지. 아니, 성식 저희 회의지니까 좀 가만히. 저 지금 통화 중이잖아요. 매너 좀요. 파스타 진짜 맛있잖아. 이따 전화할게. 다 모였지? 팀장님 무슨 일이에요? 옆 부서 강 과장이 또 빈대라고 놀렸죠. 아니 우리 저희 백수였던 거 뻔히 알면서 돈이 없으면 얻어먹을 수도 있지. 아 이거 안 되겠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한마디 할게요. 야, 됐어요. 조용히 있고. 자, 회의 시작합시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모인 이유는 여름이 지금 다가왔는데 우리 워크샵 장소를 못 정했어. 빨리 이제 워크샵 아이디어를 하나를 그래서 이제 내보자고 제가 모이자고 했고. 자, 누구부터 시작할래? 어떻게 구과장? 시작해봐. 아, 여름은 너무 덥잖아요, 지금. 피부 상하니까 우리 바다는 안 되고 산에는 또 모기도 많고 베트남 다낭이 마사지를 진짜 잘해요. 그래서 거기 마사지 맛집이거든. 완전 리조트 맛집이 하나 있어. 그리고 거기가 프렌치를 너무 잘해. 그래서 거기서 프렌치 딱 먹고 마사지 받고 힐링하고 이제 우리 워크숍도 이런 트렌드를 야, 좀 오케이. 바꿔야 되는 게 있는 유수석. 거거든. 유수석 해봐. 여름은 체력 보충의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그 해병대 캠프 어떠십니까? 그 웨이트랑 특수 훈련으로 가시죠. 아니 뭔 웨이트야, 더워 죽겠는데. 너 군대는 나왔어? 아니. 나 진짜 이게 어이가 없다. 자, 우리 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 수석 입사자 우리 엘리트 성훈 씨 아이디어 한번 내봐. 팀장님, 저는 돈으로 받을래요. 개판이다. 그래요. 잘 하시고. 뭔 회의야? 나 떡볶이 먹으러 갈게요. 네, 갑니다. 네, 됐어. 뭔 워크숍이야. 퇴근 시간이다. 저 이만 퇴근하러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호야, 구과장 떡볶이 좀 훔쳐 먹으러 갈까? 부과장 분명히 이 앞에 사거리 떡볶이집 갔을 거예요. 빨리 가자. 다 먹겠다. 빨리 가자.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은 애널리스트 유종호입니다. 유수석, 오늘 또 저희 상황극의 주제가 뭐였나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소비였습니다. 네, 저희 모델 포트폴리오의 중국 소비 둔화에 대한 그런 노출도를 점검을 하고 그 자료를 이제 공유 드리기 위해서 상황극을 좀 연출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게 재미를 우선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소비는 약간 좀 저희가 좀 우겨 넣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상황극 소재가 좀 바닥나고 있기 때문에 창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여름 성수기 휴가는 소비와 연결을 안 지어볼 수가 없죠.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소비 둔화가 회복이 지금 더디게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저희 모델 포트폴리오의 중국 노출도를 점검하고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의 소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 중국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박수현 연구위원이 쓴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중에 소매 판매가 작년 11월부터 4월까지 연속으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를 했다고 합니다.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노동시장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실제로 중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하락 추세에 있고 특히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좋았던 동부 연안 지역의 임금 상승률과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타 지역보다 빠르게 하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에 늘렸던 초과 저축이 줄어들고 부동산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에 달할 정도로 큰 점도 리스크 요인인데요. 2022년부터 주택 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불확실성이 좀 커졌습니다. 결국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네요. 그렇죠. 자, 어쨌든 저희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요, 중국 매출 노출도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S&P 500 기업들의 평균 중국 매출 의존도는 어떻게 되죠? 네, S&P 500 기업들의 평균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9%로 나타났고 저희 모델 포트폴리오는 9.9%로 S&P 500 대비 3%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조금 더 중국 매출에 영향을 조금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6.9%의 비중을 섹터별로 나눠보면 IT가 14%로 가장 높았고 에너지 5%, 소재 5%, 그리고 경기 소비재 4%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일단 미국 기업 중에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볼까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S&P 500 기업 중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순으로 50개 기업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중에 저희 모델 포트폴리오에 해당되는 종목은 상위 순으로 봤을 때는 퀄컴이 제일 컸어요. 퀄컴이 61%, 전체 매출의 61%가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다음으로는 브로드컴 32%,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27%, 테슬라 22%, 애플 18%, 엔비디아 17%, 그 외에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투이티브 서지컬, 나이키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반도체 기업이 좀 많죠. 네. 그 외에 이제 커다란 소비 기업들도 좀 눈에 보이는데요. 저희 모델 포트폴리오에 해당되는 종목들의 지난 10년 평균 중국 매출액과 작년 2023년 최근 매출액을 저희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연간으로 봤을 때는 아직 큰 이슈는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직은 올해치가 반영된 건 아니지만 마이크론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업들의 2023년 연간 중국 매출이 지난 10년 평균을 일단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2022년하고 근데 비교하면 근데 조금 또 이제 다른 모습이 근데 좀 나오고 있죠. 네, 확실히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사실 반도체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와 AMD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를 또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네. 네, 미국 상무부는 2022년 10월에 H100, A100, MI250 등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규제 우회용 칩들을 내놓았지만 2023년에 규제가 다시 강화되면서 H800, A800 그리고 RTX 4090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확실히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은 전년 대비는 한 18%, 그리고 AMD는 34%나 크게 좀 빠졌네요. 중국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퀄컴의 매출도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1% 급감했고, HBM 수혜 기업으로 잘 알려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매출도 무려 34% 감소했는데요.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저희는 그래도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게, 글로벌 AI 수요 증가가 이런 중국 매출 부진을 어느 정도 지금 상쇄하고 있잖아요. 네, 전체 시장 합산 매출 성장률을 집계해보면 중국 매출 부진을 상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가 더 심해지는 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재 수준 정도면 AI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수요로 매출 성장성에는 큰 지장이 없긴 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네요. 좀 저희가 이제 소비 기업도 좀 살펴보죠. 스타벅스 매출 성장률은 2%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둔화가 좀 나타났고, 나이키는 전년 대비 4% 감소, 애플은 2% 감소를 했는데, 반면 또 테슬라는 20% 정도 증가했어요. 스벅과 나이키는 적극적인 또 회복 정책을 좀 가져가고 있죠. 네, 스타벅스는 올해부터 중국에서 2+1 쿠폰이나 30% 할인 쿠폰 같은 프로모션을 늘렸습니다. 제품 가격 인하로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좀 늘리겠다, 이제 이런 전략이네요. 네. 매출 기준으로는 중국에서 스타벅스가 루이싱에게 1위 자리를 또 내주기도 했죠. 네, 아무래도 스타벅스의 커피 가격이 조금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커피를 찾는 수요가 늘어났는데요. 스타벅스가 커피를 할인하기 전 커피 가격은 32위안입니다. 하나로는 한 5,700원 그 정도죠. 네, 루이싱 커피 가격의 거의 3배 정도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수요가 좀 생겼죠. 하지만 적극적인 할인 정책, 그리고 2025년까지 중국 매장을 7,000개에서 9,000개까지 확대한다는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나이키는 직원을 한 1,500명 정도 이제 중국에서만이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감원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 조금 더 친화적으로 다가왔자, 이런 좀 전략을 위해서 중국 나이키 스포츠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 중국 전용 제품을 추가하는 등 현지화 전략에 좀 나섰는데요. 신제품 주기를 더 짧게 해서 판매도 조금 늘릴 거다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부진은 있었지만 어떻게든 좀 뚫어보겠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핸드폰의 강자 애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애플은 5월에 T몰에서 아이폰을 최대 2,300위안, 약 44만 원까지 할인해줬고, 2월에도 180달러까지 낮췄었는데요. 그 결과 4월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349.5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도 이제 적극적인 할인 정책은 나섰습니다. 테슬라 차량 가격을 거의 이제 $10,000 이상 또 전 세계에서 인하하기도 했죠. 그리고 신차 구입 시 중국 같은 경우는 무료 충전 크레딧 제공, 할부 이자금 지원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현재 펼쳐가면서 매출 둔화는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 시장에 대한 노출도를 점검을 해보고 기업들의 대응 정책을 또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숫자로 한번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요. 장기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이들 기업의 기업 가치를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Y축은 낮을수록 12개월 선행 기업 가치가 매출액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성장성을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가미를 해볼 건데요. 대각선줄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향후 24개월 매출 성장성,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반영한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애플과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들이 향후 장기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기업 가치는 S&P 500 평균보다 저평가되어 있다. 매출 성장성이 이러한 둔화를 조금 더 상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아직까지 우리가 걱정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다. 반도체 기업은 자체적인 AI 수요가 중국 매출 부진을 상쇄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적극적인 할인 정책 등으로 이러한 매출 저하를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 소비가 회복세를 더 빨리 보이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중국 소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모델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결론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반도체는 안 좋다, 그죠? 하지만 중국 외 시장에서의 AI 수요가 중국 매출 부진을 일단은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고 소비 기업의 경우 적극적인 할인 정책을 활용해서 매출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미우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